안녕하세요. 서예가 연민호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미 지역의 독립운동가 왕산 허희 선생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준비한 서예전입니다. 왕산 허희 선생은 오늘날의 대법원장급 벼슬을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장 고종 당시에 그런 벼슬을 하셨던 분으로 통감부를 쳐들어가다가 실패하셔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호 사형수로 순국하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으셨던 의병대장이셨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내용대로 사실상의 건국군장 1호로 우리가 봐도 되겠고요. 일제 탄압으로 가족들이 구미 임은동의 모든 재산을 급히 정리하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 현재는 중앙아시아 쪽에 강제 이주 후 어려운 삶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왕산 선생님의 옥중시, 어렸을 때 지은 시, 추모시 등으로 작품한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왕산 선생님의 조카뻘 되는 선생님이 허선이라는 분께서 왕산 선생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추모해서 보내주신 시입니다. 이 내용은 대중맹세서로 왕산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실 때 결심을 하신 내용 같이 보입니다. 성패를 신경 쓰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당신은 독립운동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다짐 맹세서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께서 재판받을 당시의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당시의 고관들에 대한 평가를 해놓고 그 중에 왕산 허희 선생이 가장 충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무가 아니고요. 전에 횟집에서 접시 바닥에 깔던 얇은 박판지라는 종입니다. 왕산 선생께서 소년시대에 아주 어렸을 때 지은 한시입니다. 왕산 선생님 유허 비문에 있는 정의창 선생께서 지으신 내용이고요. 한지에 쓴 후 동양화 채색 물감을 살짝 칠해서 돋보이려고 해보았습니다. 왕산 선생께서 지으신 한시 작품을 대구를 행서로 왕이지 피리로 써봤는데요. 나라 걱정하는 근심이 담긴 시로 생각이 듭니다. 월탄 박종화 선생께서 지으신 추모시입니다. 너머 왕산 선생의 사상과 일대기가 집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왕산 선생으로서 싹 텄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미사오 선생께서 보내주신 추모시 마지막 구절, 금오산 가는 붉은 명정이 우리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애통하는 구절을 우리가 새기고 싶습니다. 왕산 선생께서 사형당하여 돌아가신 뒤에 전국 각지 인근의 많은 학자들이 너무나 훌륭한 추모시를 보내줘서 같이 함께 애통하고 있습니다. 한지에 쓴 이 작품은 왕산 선생께서 옥중에 계실 때 쓴 작품 내용으로 한문 초서로 한글 해설과 함께 달아보았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보이는 왕산 선생님의 참 세계 평화주의자라는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왕산 선생께서 7살에 지으신 시 달이 대장군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장군의 기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서로 동양화 채색 물감을 사용해서 작품을 해보았고요. 오래된 좀 상한 한지에다가 정의창 선생께서 지으신 비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1908년도에 왕산 선생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해인 1907년도에 서울에 계실 때 지으신 시입니다. 한나라 시대 예서풍으로 전지 2장을 이어서 크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모시로 홍자관 선생이 지으신 추모시인데 예서와 한글 해설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집안의 조카 되시는 허선 선생께서 추모시를 보내주신 내용에서 한 줄을 뽑아서 써봤고요. 오래된 한지입니다. 오래된 한지에다가 조선시대 한지에다가 기벽을 표현해봤습니다. 요것은 사제, 사돈이시겠죠. 사제 장지화 선생께서 보내주신 만사를 한글 판본체를 약간 변형해서 작업했고요. 이것도 역시 집안 조카 허선 선생께서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예서와 함께 우리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자 한글을 같이 써보았습니다. 이 내용도 서대문 형무소 계실 때 지으신 옥중시입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같은 세상 사람들인데 왜 원망하고 싸우고 작은 생각만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못지않은 대의를 가지셨던 왕산 허희 선생의 그 큰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보내주신 추모시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셨고 우리 영남의 대학자, 조선의 마지막 선비, 이분도 독립운동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시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던 참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이셨죠. 이 두 작품은 왕산 선생께서 이건석 선생과 한주 이진상 선생께 보내주신 만시입니다. 성주의 한계마을, 하해마을에 서해 유성룡 선생이 계시다면 한계마을에는 한주 이진상 선생이라는 영남의 대학자가 계셨죠. 그분의 학문을 잘 표현해 주신 만사입니다. 이 작품은 제법 크게 썼는데요. 내용에 보면은 포서무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맨 첫 줄 마지막 아래에 책을 던지고 칼을 잡는다. 김천 지뢰 쪽에서 삼도봉,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연결되는 곳에 숨으셔서 2차 의병을 하실 때 의병 10,000명을 모아 서울로 진격하시는데 책을 던지고 칼을 잡겠다는 항일투쟁의 의지를 밝히셨던 왕산 선생님의 시입니다. 의병을 모집하실 때 왕산 선생님이 13도 창의군 의병 총대장이셨는데 전국에 보내셨던 경문,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라를 구하고 싸우자 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전국에 보내셨던 경문을 한글 판각 제필이로 우리 전통 한지에 써보았습니다. 이건 역시 옥중시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계실 때 쓰셨던 시인데 광개토대왕비 필이로 왕산 선생님의 기상과 어울릴 것 같아서 쓰고 밑에 해설을 달았습니다. 내용 역시 왕산 선생님의 그 독립투사셨지만은 우리가 세계가 한 민족 공동체라는 큰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왕산 선생님이 구미 임원동에 태어나셨고 사셨는데 옆에 상모 쪽에 백송파라는 수원 백씨 집안의 학자가 계셨어요. 그분과 교류하면서 쓰셨던 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추모시의 한 구절인데 제 지인이 인견을
간물 천연 염색해서 보내주셔서 옷을 만들고 남은 조각에 썼는데 엄청 번져서 글씨 쓰기는 매우 불편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시 중에 가장 마음을 두고 또 알려주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오래된 병풍에서 속지에서 뜯어낸 조선시대 종이에 있었고요. 왕산 선생님이 사형 당하시기 전에 종교인이 들어와서 마지막 기도를 해줄 때 일본 스님이 들어와서 기도를 해주려 하시니까 물리치면서 충이로운 영혼은 마땅히 하늘나라로 오를 것인데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너희들 기도를 받겠느냐 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51세,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54세라는 기록도 있는데 우리 이분의 우리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대단한 기계를 엿볼 수 있고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왕산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유서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썼습니다. 마지막 구절, 힘쓰고 부지런해서 조금 더 게으르지 말고 조금 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헛되게 보내지 말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이것도 옥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니 죽은들 한이 없다.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이 작품도 유서의 내용인데요. 광개토대왕비의 원문을 싣고 밑에 한글을 달았습니다. 왕산 선생님의 아버지 장례를 반장 상태, 임시 가묘 상태에서 제대로 묘를 써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눈도 감을 수 없다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유서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서울에 계실 때 지으신 시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종각을 둘러보니 참 슬프다는 말씀을 이 시에서 남겨주시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애통함을 이 시에서 표현해 주시고 계신 걸로 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 황제께서 1차 의병을 강제 해산시킬 때 이 왕산 선생님을 김천역까지 기차로 강제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슬픈 마음을 꽃피는 3월인데 나라 구하려던 서생이 갑옷을 벗네 하면서 슬픈 마음을 기록해 놓았던 한 시가 있습니다. 매화 그림은 제19인 장경아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밑에 글씨는 제가 썼는데 수틀의 인견에 작업을 했습니다. 많이 번집니다. 부채를 3점 했는데요. 맨 마지막 게 우리나라 전통 장인이 만든 합죽선, 아주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부채의 기능이라든가 예술성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중국 부채입니다. 엉성하죠. 이것은 일본 스타일 부채입니다. 우리 전통 합죽선은 대나무 뿌리로 만들고요. 대나무 마디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의 뼈나 뿔 같은 걸 사용하고 대나무의 겉대로 만들어서 질감이 아주 뛰어나고 부드럽고 탄성이 있습니다. 중국 부채는 엉성하죠. 대나무 속대를 만듭니다. 일본 것도 마찬가지고 부채에다가 직접 금리 먹물로 쓴 것입니다. 이것도 헌병대에 갇히셨을 때 옥중시이고 이것도 왕산 선생님의 시를 부채에다가 작업한 것입니다. 이것도 박상범 선생님의 만시인데요. 버리는 책 표지 껍질을 한 장 뜯어서 금색이라 여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한지에 옷 염색을 한 옷지입니다. 옷지에다가 지금 한 1cm 정도의 크기로 궁채로 써봤는데요. 이징호 선생이 보내신 추모시입니다. 이 호랑이 도장은 제에게 공부했던 조용현이라는 친구가 새겨준 유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서양화 그릴 때 쓰는 캔버스에 동양화 채색 몰감으로 현대적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 헌병대 구금 붙잡히셨을 때 아드님에게 보내주신 편지 구절입니다.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나는 그 자리를 얻었다. 너희 형제는 일간 와보아라. 참 우리가 가슴을 우리 매지게 하는 그런 왕산 선생님의 구절입니다. 이것도 왕산 선생님께 올리는 추모시 구절을 작업했고요. 미사우 아니요, 봉은 우대락 선생이라는 학자분께서 추모시 만시를 보내주셨던 내용을 밑에 원문을 적고 위에 한글 판본체 필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8폭 병풍 형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표구보다 이렇게 한 장에 임시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제가 시조 한 수를 지어서 왕산 선생님께 올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금오산 푸른골에 의기서린 그 이름 창카랍 목숨 던져 결의혼 살리시니 한 줄기 핏빛 강물이 산천마다 흐르네. 옛날 시전지 시판 구미 성리학 역사관에 있는 시전지 시판에 찍은 한지 위에 제가 판각체필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의 간단한 서예 경력이고요. 한 번 더 왕산 선생님의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왕산 선생님을 양력이랄까 간단히 써놓은 왕산 선생님 소개문을 마지막으로 이 서예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기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